누가 나왔어요? 어디? 뭐, 와, 예리. 네. 와, 저 친구 오늘 두 건 했네. 자, 마지막 거 갑시다. 4강의 마지막 부분. 3번인데요. 텔레비전이 스포츠 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강의 마지막 부분. 프랙티스 3. 자, 한번 보시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a picture being worth a thousand words에서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 결론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뭐야, picture being worth. 이 하나의 사진,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 이미지가 천 마디의 말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주제가 나오는데. 자, 라디오는 제공한다. 원동력이라고 하죠. 요거는 그냥 단어니까 하나 확인해 놓고. 원동력인데 어떤 원동력? To solidify. 굳건히 하다, 확고히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패트로네이즈 하면은 애용. 애용의 영역을 굳건히 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 애용이라는 게 뭐야? 즐겨서 활용하는 능력. 아니, 능력이라기보다 즐겨서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라디오에서 뭐 어떤 드라마를 한다. 뭐, 라디오도 드라마가 있잖아. 그래서 드라마를 혹은 뭐, 방송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자주 즐겨 듣고, 그래서 즐겨 듣고, 자주 듣는 그러한 것들을 굳건히 하는 원동력을 제공했어. 그래? 영상 찍어야 되고 내일 와서 영상 듣고 한 번씩. 그런 거 없지. 자, 그러나, 그게 라디오가 시작했어. 라디오가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뭐의 발명? 곧 뒤따르는 것의, 곧 뒤따르는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 뒤따랐던 발명,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얘기를 알고 있지만,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뒤따르는 발명이, 자, 문장 전체에 주어 동사 체크해 놓으시고, 그 발명이 오늘날까지 가장 의미 있고 중대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이해돼? 곧 뒤따른, 라디오에 뒤따른 발명이 오늘날까지 가장 중대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매체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발명이라는 건 TV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미디엄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도 줬어. 뭐에? 스포츠의 발전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거는 보어예요, 보어. 누가 이 더 모스트 리메인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 He remains calm 하면 무슨 뜻이야? 그가 calm이 뭐야, calm. 차분한 상태로 남아있다, 조용한 상태로 남아있다. 똑같은 뜻이에요. 주어의 상태 설명이야. 그래서 그 뒤따르는 발명품이 오늘날까지 가장 중대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남아있는데 그 미디어는 어떻게 했다? 텔레비전 얘기하는 거야, 다. 텔레비전은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도움을 줬다는 거죠. 됩니까? 자, 누가 알았겠니? 누가 알았겠니? 스포츠 캐스터 빌 스턴이라는 애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1939년에 도입을 했던 것이 바로 향상시켰어요. 성장을. 그리고 발전을. 뭐에? 수십 년 동안의 스포츠 마케팅 다시 수십 년 동안 스포츠 마케팅, 그냥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스포츠 마케팅 관행까지 썼는데 스포츠 마케팅의 성장과 발전을 향상시킬지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말한 건 우리는 여기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야? 야,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캐스터를 내가 막 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잘 즐겨볼까? 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도입을 했겠지. TV로. 그죠?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비리 의문을 가지면서 도입했던 그것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에요, 것. 예. 성장과 발전을 향상시킬지 누가 알았겠느냐? 스포츠 마케팅에 수십 년 동안. 됐고, 동사는 그어놓읍시다. 자, The Display Platform. 역시 또 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동격이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예, 동격. 그래서, 이런 보여주기, 혹은 뭐 전시하는 그런 플랫폼인 텔레비전이 여기 먼저에 provide, 제공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formidable 하면은 강력한, mighty의 같은 뜻 적어놨죠? 그래서 강력하고 또 이윤이 되는, 이윤 추구가 되는 결합을 냈는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 스포츠와 스포츠를 즐겨보는 그런 대중들 사이에 강력하고도 좀 이윤이 되는 그런 결합을 제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바로 텔레비전이. 계속 텔레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와의 발전과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잖아. 근데 봐봐. 그러한 이라는 건 뭐냐? Through airing two average baseball team battling. 그러니까 심지어 얘는 어떤 상황을 들어주냐면 노우죠, 노우. 네, 그래서 비록 4위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평균적인 두 개의 야구팀을 방송하는 것임에도 이 텔레비전이 강력하고 이윤을 내는 그런 결합을 만들어냈다, 제공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치열할까? 뭐 그렇지 않은 경기조차 사람들에게 그 스포츠와 대중들 사이에서의 아주 강력한 결합 그리고 또 이윤을 다투는 그런 수익성 있는이라고 표현해 놨군요. 수익성 있는 결합을 만들어냈다,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을 한 거야? 결론적으로 또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말로 뭐 그러니까 뭐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 있잖아. 그 수천 마디를 하는 것보다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다음 이런 것들은 단어니까 좀 체크를 해드리겠고, 음, 이건 밑에 나옵니다. 네. 자, 그다음 봅시다. 텔레비전이 그래서 제공했다. 뭐를? 수단을. 어떤 수단이야? 스포츠 단체들이 그들의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게 하는 수단.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기회인데 그런 마케터들이 그들의 대중을 사로잡을, 끌어들일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죠. 자, TV가 제공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단, 하나는 독특한 기회. 텔레비전이 제공한 게 뭐라고, 승현이? 어. 아니, 그러니까 수단이 우선 수단이죠, 수단. 그리고 이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거 알아?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누가 한 거야? 확장하는 걸 얘가 하는 거지? 그래서 스포츠 단체들이, 조직들이 그들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했고요. 또 하나는 독특한 기회인데, 마케터들이 그들의 대중을 사로잡을 기회도 줬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졸려, 진짜? 졸리냐고. 수업 들으면 그렇게 콕 집어 얘기하니까 수업이 약간 졸린 것 같은데? 아유, 어? 오, 저 친구. 표현법이 아주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그 개념, 수천 마디의 말보다 말의 가치가 있다. 그림 하나가 수천 마디의 말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실현이 된 거죠. 실제가 된 거야. 어디? 뭐의 발명으로? 그 발명으로, 그쵸? 텔레비전의 발명으로. 그리고 그것의 개입, 스포츠의 개입과 프레젠테이션이니까 뭐야? 제공이죠. 자, 세 개 이어갑니다. 발명품 TV, 그리고 그것의 개입, 스포츠의 개입, 그리고 뭐를 스포츠의 제공 이렇게 해야겠다. 자, TV라는 것의 발명 그리고 그 TV의 개입 그리고 스포츠의
제공, 나타냄, 보여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이 된 거죠. 수천 마디의 말이 가치가 있는 하나의 장면 이렇게. 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어디 있어? 이 주제문을 안 적어놨네. 맨 첫 번째 문장이고, 그지? 뭐야? 라디오에 뒤따른 발명이 오늘날까지 이 스포츠의 발전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 상당한 의사소통 매체로 남아있는 거지. 뭐가? 라디오에 뒤이은 발명, TV. 그쵸? 네, 그래서 TV가 우선은 너무 말이 많다 하면 핵심만 잡으시면 무슨 얘기야? 그 TV와 누구와의 연관성? TV와 스포츠. 스포츠와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씨. 그럴 만한 문제였어? 해서 그 스포츠와의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뭐 초반기에는 그지? 도입하면서도 의문을 가졌지만 그것이 결국에 스포츠 마케팅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도 수익성 있는 스포츠와 대중들 사이의 결합을 만들어낸 게 또 바로 이 TV라는 거고요. 예, 그 정도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읽어보세요. 다음으로 갑시다. 아, 내가 서서 해야 될 것 같다. 쉽지 않아. 이번에 몇 과목 보냐? 여섯 과목? 국영수 사과? 스포츠. 한국사 필수지. 네. 잘해? 한국사? 오, 저거네? 오, 한국사 시험 보면 바로 통과하겠네. 아니. 배우상 3위. 아, 그 다음 건 뭡니까, 여러분? 5강의 애널리시스로 갑시다. 음. 자, 슈퍼 테이스터라고 해서 미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나오고요. 넌 테이스터스에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 나오네요. 걔네들의 반응은 많은 음식들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하게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야 뭐해? 왜? 아이고, 이거. 생각 안 나네. 밑에 여기 돌리는 거 알고 있었어? 네. 똑똑한데 저 친구. 아 시원하다. 자, 다 됐어? 야. 이 미각이 민감한 사람하고, 미각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하고, 유사하게 많은, 음식에 대해서 유사하게 반응을 한다고. 아니, 단 건 단 거고, 뭐, 쓴 거 쓴 거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 네. 하지만, 이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민감해. 특정한, 달콤함과 또, 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차이, 맛에서의 차이, 맛에서, 맛의 민감도죠, 민감도. 민감도의 차이는 사람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끼치죠. 네. 뭐야, 저. 그거 왜 빼? 안겨져 있어요. 어? 안겨져 있어요. 빨리 껴, 그러면 나 들어오면서. 근데 기억 안 나. 내가 이거 한번 아니, 이거 내가 어디,
멍충아, 이 근육을 만든 거냐, 이렇게 연기되는데? 아, 이렇게 되면 막 하는데 이거 가만히 그 사람은, 어느 누가 여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다. 아, 두개 보여주세요. 아, 진짜 뭐야? 그래서 그럼 두 개를 아예 다 낮춰봐. 끝까지 눌러봐. 살짝 몇 분만 보여드려요. 예스. 유학을 원하는 건 정말 못해. 네, 이슈가 나왔어요? 아, 잘했냐? 화, 피 진짜로. 유학을 갔다는데 영어를 망했지, 막. 왜, 잘 못해, 막. 그럼 되겠어. 야, 빨리 봐. 뭐라고? 민감도가 있어도 민감도가 없는 사람하고, 그치? 많은 음식에 대해서 유사한 반응을 내긴 하는데, 문제는 뭐야? 나도. 맛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미각을 지닌 사람들 있잖아. 뛰어난 미각을 지닌 사람들은, 그치? 사람들의 모에 뛰어난, 아니, 맛의 민감성에 있어서의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사람들의 모에다가 영향을 끼쳐. 식습관에 영향을 끼친다니까? 느끼는 맛이야 비슷하겠지만 내가 굉장히 미각에 민감하다 하면은 나의 식습관이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죠. 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Have a repercussion for their, 그러니까 그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 반향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영향을 끼치는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뭐다? 그런 민감도에서의 이러한 차이다. 알겠지? 됐습니까? 다음. 그러면 차이를 보여줄 거 아니야? 굉장히 민감해? 맛에 대해서 굉장히 막 구분을 잘하고, 맛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신체적 건강에 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식습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 super taster가 be likely to 하면 뭐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fonded to, be fond of 하면은 like예요. 이거 왜 떨어져 있니? be fond of 하면 like입니다. 그러니까 더 단 것을 좋아할 가능성이 덜한 거야. 형님, 맛이 민감해요. 그러면 더 단 걸 좋아해? 덜 단 걸 좋아해? 덜 단 걸 좋아한다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스위트를 좋아할 가능성이 덜해. 그리고 tend to consume fewer high fat food. 무슨 말이야? 경향이 있대. 어떤 경향? 이 devour 하면은 막 먹어치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소모하는데 먹는데 높은 지방 물질. 지방 음식인데 그게 fewer 하니까 어떤 거야? 그렇죠. 그 더 적은 뭐 고지방 음식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 둘 다가 앞에서 말한 덜 단맛 선호, 고지방 음식을 덜 먹는 거, 그런 것들이 그들의 위험성을 줄여주는데 뭐에 대한 거. 카디오머스큘러 하면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뭐야? 그런 거 있죠. 자, 자, 해서 보면, 자, 이제, 뭘 자꾸 이렇게 하이파이브라고 그러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맛의 뭐 느낌이라는 건 서로 비슷하겠지만 식습관에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냐? 이 덜 단맛을 선호하고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덜 섭취한다고 하는데 자, 그다음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알코올이니까 뭐야? 술과 스모킹. 흡연, 그런 음주와 흡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치?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능성, 음주 문제와
니코틴 중독이네요. 그지? 니코틴 중독을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likelihood를 어떻게 한대? reduce 하니까 줄여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맛에 민감하다고 해서 뭐 진짜 뭐 맛있는 것만 먹고 막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전달하는 건 뭐야?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히는구나. 맛에 민감을 했더니 근데 이거는 사실 뭐 태어난 거겠죠. 타고난 거일 텐데 맛에 민감한 다른 사람들보다 예민하고 미각적인 신경이 발달돼 있는 애들은 뭐야?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됩니까? The only health disadvantage identified for super tasters. 자, 무슨 말입니까? 유일한 건강상의 단점, 불이익. 이게 무슨 말이야? identified,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각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에게 확인된 유일한 건강상의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 뭐냐면 그들은 좀 더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뭐에 대해? 그죠? 다시 여기 봐봐. 여기까지 됐어? 반응한다 부정적으로 뭐에다가 많은 그렇죠. 채소의 부정적. 이거 좀 안 좋은 거네. 맛에 민감했더니 채소를 좀 꺼려요. 막 이렇게 되는 게 문제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여? 억제하는데 뭐를 그들의 인테이크가 뭐야?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채소에 관한 섭취를 억제한다. 됐습니까? 자, 덜 단 거 좋아하고요. 그렇죠? 덜 단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리고 또 뭐? 뭘 보지 마. 덜 고지방. 그렇죠. 고지방 식품을 덜 먹고. 그리고 금주. 네. 술을 안 먹고 비흡연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 슈퍼 테이스터에서 찾아지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불이익은 뭐야? 단점은 뭐겠어? 채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채소를 안 좋아하니까 섭취를 안 한단 말이야.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러나 이 맛에 되게 민감한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더 나은 건강상의 습관을 갖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누구보다? 넌 어, 테이스터. 그쵸? 네. 아니, 채소를 먹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맛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다. 이걸 결론을 낸 거고. 그래서, 어, 얘네들은 어떤 경향이 있어? 이거 빈칸넣기 문제야. Super taster는 tend to have better health habits. 그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넌 테이스터보다는 더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뭐 때문에? 그들의 강한 반응, 뭐에 대한 특정 맛에 대한 강한 반응 때문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보다 그 건강한 습관을 갖는 경향이 있다더라. 알겠어? 안 어렵지, 이건. 네. 진짜 안 어려워? 네. 나쁘지 않아? 아, 자, 뭐 문법을 한번 보면 뭐 조금만 체크만 해드릴게. 분사구문.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법. 확인된 불이익. 그건 뭐냐면 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어,
어, 다양하게. 네가 좋은가 보지. 널 사랑하나 보지. 약간의 벌레 타입? 자, 다음으로 가시죠. 아, 나 왜 이렇게 피곤해, 오늘? 아, 남았으니까 너 몇 시간 잤니, 네? 뭐 스케일에서 진짜? 어, 공부만 하다가 자 늦게 잔 거야? 공부는 할 거라고 봤어. 뭐하다, 이씨. 공부하다 치셔. 어. 자, 프랙티스 1 가보자. 아, 스트레치. 아, 이거 세진이가 들어가지고 이거 지도로 빨리 나오려 한단 말이야, 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놀면 안 돼. 나왔으니까 세종이 왔을 때 빨리 나오는 게 낫지 않아? 내일 수업 한번 더 와야 돼요. 얘 내일 공부잖아. 주제 오는데 형님은? 저 준비다. 자, 네. 자, 바로 갑시다. 아,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노인의 역할이 뭐래? 여기 바로 보이잖아. The role of elders in traditional African society. transmitter, 전달자, 그리고 guardian 하니까 수호자, 이런 얘기죠. 뭐에? 아이고, 이거 왜 떨어져 있냐? 지식과 사회의 규범에 대한 전달자이자 수호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회는요, 가지고 있죠. 인지적인 폴리스 오피서, 경찰관, 인지적으로 막 좀 이렇게 규율하고 막, 규정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거, 혹은 게이트키퍼, 문지기들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 뒤에 나오겠지? 뭐란데, Together define the fundamental cognitive orientation. 성향이란 뜻입니다. 성향이나 이런 뜻, orientation. 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얘도. 예. 자,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 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 문증이나 폴리스 오피서가 하는 일은 뭐냐? define 근본적인 인지적 성향, 그 사람의 인지적 성향을 정의하고, 그리고 주요하게 그 승인된 특징, 그리고 사회적 규범의 방어, 이런 것들을, 감독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잘 봐. 이 사회마다 그 경찰관이나 문지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은 뭐야? 주로 승인된 정의, 이거 봐. 끝에서부터 할게. 승인된 그거 뭐야? 문제집에는 정의라고 나오는데 그냥 특징으로 하세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승인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리고 사회적 규범에 관한 방어, 이런 것들을 감독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인지적 성향들을 또 정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문지기와 오피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데 뒤에 보면은 얘네들 아까 얘기했던 누가 아프리카의 누구 노인들이 이런 일을 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인지적인 성향을 정의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지? 승인된 정의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감독한다는 말이 수호에 대한 감독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온다고. 여기도 왔네, 씨. 잘 가보셨어요? 아니 못 잡았어. 자, 이런 전통적인 아프리카 이제 예를 들어갑니다.
전통적인 아프리카 소사이어티 사이에서 이러한 감시, 폴리싱, 그리고 문지기 역할은 수행이 되어지는데 누구에 의해서? 대부분 어덜트 멤버. 그쵸? 근데 걔네들이 그 어덜트 멤버들은 뭐 했니? 지식의 서고의 습득과 방대한 지식의 그 도서관 이런 것들을 습득했다고요. 그죠? 그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습득을 통한 어른 멤버들에 의해서 주로 이런 감시와 문지기 역할이 수행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걔네들이 대체 뭐 하는 거냐? 보세요. 왜냐면, 봐봐. 그들이 믿는데 뭐라고 믿어? To have accumulated. 축적됐다. 지식이. 그리고 사회에 관한 뭐 현명함. 이런 것들이요. 야, 여기 봐봐. 잘 봐라. 잘 이해를 이렇게 해야 돼, 좀. 전통적인 아프리카 사회에서 이러한, 위에서 말한, 아까 뭐라 그랬어? 인지적인, 뭐 성향 같은 것들을 정의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 자, 감시하고 게이트 키핑의 역할이 수행되는데 주로 어른 멤버들. 그런데 그 멤버들은 뭐를 통해서 그러냐? 많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그런다. 왜? 그러한 어른 멤버들, 여기잖아, 여기. 어른 멤버들은 믿어지는데 뭐 한다고? 지식과 사회에 대한 어떤 지혜가 축적이 이전에 되었다고 현재 믿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야, 여기 왜 to accumulate라고 안 썼어? 주절의 시대보다 먼저 된 거야. 그래서 믿어지는 건 현재고요. 그리고 축적된 거는 그 이전에 지식과 지혜가 축적됐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많은 지식의 습득을 가지고 있는 어른 멤버들에 의해서 그런 폴리싱과 게이트 키핑의 역할이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 no wonder, 당연한 일이야. 뭐가? 가나의 아칸이라는 부족이 있나 봐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현명한 속담, 혹은 뭐 명언, saying이 그런 말이거든. 어. 그래서 모처럼 every time elderly dies, it is as if library had burned down.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 매번이야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이 노인이 죽을 때마다 그것은 마치 뭐냐면, 그런 아까 말했잖아. 도서관이 어떻게 되는 것 같대? 불에 다 타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노인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경험 혹은 현명함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사는 말이네요. 됐습니까? 자, 게다가 이 땅에 수호자로서 행동하는 것과 더해 어, 그렇게 행동하는 것과 더해 그것이 자,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보세요. 땅과 그것의 동식물이라고 나오나요? 네. 동식물에 대한 안내자로서 활약하는 것과 함께 어른들은 컨베이 나리지, 뭐합니까? 지식을 컨베이, 전달해주죠. 얘 듣고 있냐, 다? 예, 전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개별적으로. 그쵸?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overseeing. 그들의 배움의 과정을 오버씨가 뭐야? 아까 나오지 않았나? 감독하다. 예. 그쵸? 예. 자, 그들의 배움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말하는 것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한다. 뭐 하는 것과 함께 땅과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 동식물에 대한 안내자로서 행동하는 것과 함께 전달도 해주네요. 감독도 하고요. 그지? 예.
그들은 또한 레버런스 하면은 존경이에요, 존경. 그래서 뭐가 있대?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존중이요? 거기 뭐야? 피터 피어티, 피터 피어티. 뭐 이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효도라는 존경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Respect for elderly that is equated with wisdom 해서 무슨 뜻이야? 어떤 거? 이 연습해서 효도 밑에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효도에 대한 존경 또한 있습니다. 존중입니다. 누구에 대한 존중이요? 엘더리에 대한 존중이죠, 그게? 효도라는 게. 근데 그 엘더리는 어떤 사람들이야? 지혜와 동일시되는. 저분들이 지혜의 셈이라고 막 이러나 봐. 그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에서는 엘더리들이 어떻게 취급받아? 지식 전달자,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존경의 대상. 그지? 됩니까? 예. 근데 어제 거보다들 어제 세 개밖에 못한 이유가 좀 난이도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이 뒤에 거로 갈수록 우리가 막 그렇게 어렵다, 막 극상의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얘도 뭐야? 굉장히 노인들이 한 지역에서 존중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주고 후손에게, 그치? 그러면서 뭐가 어 굉장한 지식을 또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지식을 전파도 해주지만 그렇게 배움의 과정들을 어떻게 한다. 감시라든지 이런 것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효도라는 그런 지역에서는 효도라는 개념이 마치 우리에서와 동일하게 있는데 그 효도라는 개념이 바로 뭐야?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그지? 그 어른들은 바로 지혜와 동일시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얘는 완전 더 나가는 거네, 그러면. 물론 이제 주제를 중간에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주제가 있긴 하죠? 예. 자, 넘어갑시다. 이거 한 시에 다 해요. 한 시간 해야 된다고? 야이씨. 세개가 나왔으니까 그 오늘 두 개 하지 않았어, 근데? 세 개가 세 개. 아, 또 세 개 한 거야? 잠깐만. 앉아, 이씨. 뭐, 너 한 시에 출발해야 돼? 3분 내로 끝낼게. 이거 빨리 봐. 근데 3분 내로 끝낼 수 있어. 조용히 해. 어쩌라고. 자, 빨리 해. 이거 봐. 뭐? 그러니까 3분 만에 끝낸다니까 지금 28분이야. 58분이야. 할 수 있어. 다음번에 또 할 거고. 금방 할게. 야, 법규를 만드는 것은 뭘 줄여? 불리한 영향, 그죠? 해저드가 뭐야? 위험해, 그죠? 위험에 불리한 요소들을 줄여주죠. 그죠? 예를 들어, 허리케인의 고정장치가 그 지붕이 빌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막아준대. 뭐 high window of passing 그러니까 지나가는 트로피컬 열대성 사이클론의 아주 강한 바람 동안에 지붕으로부터 날아가는 것을 보호해 주죠. 지붕이 날아가는 걸 이제 보호한다는 거죠. 예, 빌딩에서 날아가는 걸 보호해 주고 그리고 막아줘 레인 데미지를. 됐죠? 하지만 그러니까 공학적 구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러니까 빌딩 규제에 관한 법률이 한계가 당연히 있겠지. 보고되어진 건 뭐야? 허리케인 앤드류가 일어났을 즈음, 그것이 이제 뭐 여기 넘어가시고요. 1992년 뭐 플로리다에서 일어났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그 관리들이, 오피셜 하면 관리잖아. 관리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라고? 강한 건축 법률이 빌딩 코드가 심각한 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죠? 예. 게다가 어스케이크 코드 지진에 관한 법률이 막는 법률이겠죠. 근데 걔네들이 원래는 디자인이 됐는데 뭐 하도록 빌딩이 붕괴하는 것을 막도록 디자인된 거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뭐는 아니래요. maintain construction integrity. 그쵸? 해서 뭐를 그 구조물의 온전함, 빌딩의 구조물의 구조물적 온전함을 유지해가지고 거주의 적합성을 보장해주는 게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온전히 다 보장해가지고 뭐 그대로 있고 거기에 가서 또 살고 지진 이후에 이게 아니라 그냥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붕괴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구조물이 남아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그래서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지진 이후에 강화를 해줘야겠죠, 당연히. 살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정책은 사람들의 생존율을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하지만 덜 효과적이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게다가 빌딩 코드는 정책적, 대중의 정책의 산물이고 그 정책이라는 것은 뭐에 취약하다. 불공정에 취약해요. 불평등. 적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이지. 전반적인 사회에 걸쳐서. 그죠?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 예. 여기까지 하시죠. 1분 초반에. 맞아요. 어? 내려요, 한 번만. 되지, 당연히. 내용만 여기 저 머릿속에 넣고 다음 시간에 진짜 네 다섯 개 정도는 해야겠다. 유승현 토하게 해야지. 유승현 토하게 한다고.